네, 안녕하세요. 2021 기상기후 산업박람회. 네, 라이브 기술 설명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공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니까요. 21세기답고 정말 네. 또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오늘 박람회 첫날인데요. 정말 다양하고 멋진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DI랩 주식회사입니다. 제 옆에는 DI랩 주식회사 대표님 명광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I의 명광민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기상기후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 대표님, DI랩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네. 회사고 또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DI랩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모여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는 저희 커리어 스토리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대기과학을 전공하고 공군에서 기상장교로 예보를 한 뒤에 기상 전문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2년도에 SK 플래닛에서 이 고해상도 기상정보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IoT 기반 센싱을 수도권에 1000개 센서를 설치하면서 관측망을 구축하고 또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딥러닝 기반 이상 감지나 예보 시스템 개발을 시작을 했고 또 기상과 산업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이 모델 개발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예측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네. 이제 KT에서 에어맵 프로젝트라고 해서 2017년도부터 공중전화라든지 이런 기지국에 한 2,000여 개 센서를 구축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인한 건 2018년도였는데요. 네. 이때 지자체 미세먼지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에서 나오는 유동인구를 상관 분석해서 어느 지역이 더 우선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지역인지 또 어떻게 저감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었고요. 또 실내 공기질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최적 실내 환기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대표이사님 이력만 봐도 정말 기상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같은데요. 다음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데이터 인텔리전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NWP 수치 모델이죠. Numerical Weather Prediction과 IoT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일반적인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다양한 영역에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건 좀 기상 환경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기상 예측 모델에 IoT 센싱 데이터를 결합해서 저희는 인텔리전스 포캐스트를 만들게 되고 이것들을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산업 예측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네.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야외 장비에 대한 아우티지 매니지먼트 아니면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시티 아니면 에너지 세이빙이나 모빌리티 영역에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네. 플랫폼 구성도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민간이나 공공의 어떤 연계 데이터들이 있고 이것들이 수집 분석 예측 파트 그리고 서비스 파트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IoT 센서 이상 감지 기술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예측 기술 그리고 기상과 타 분야 데이터 매시업 분석을 통한 인텔리전스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핵심 기술 딱 세 가지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이상 감지 기술, 그리고 하이브리드 예측 기술, 플랫폼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 감지 기술이 네.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의 기상청에서는 기상 관측망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국지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싱하기 위해서 IoT 기반 센서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팜, 스마트 항만 등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복합 센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센서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영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인위적인 요인 아니면은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에 인해서 이런 다양한 오류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질 관리와 이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감지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화면 같이 보고 네.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크게는 통계나 룰 기반의 이상 감지도 있고요. 요건 기존의 기상청이나 이런 다른 기관들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 값이라든지 갑작스럽게 튀김값이 발생하는 것들 아니면 일정 값이 지속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룰 기반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오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 같은 전문가들은 보면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수많은 무수한 데이터들을 전문가가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라벨링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 오류 데이터를 라벨링하면 요걸 CNN 기반의 이상감지 학습을 통해서 네. 탐지할 수도 있고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 기법을 전공한 RNN 기법으로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둘을 결합한 구조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류 데이터를 최대한 제거됐을 때 이 다음 단계 예보 시스템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 조금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 모델로 이상 네. 감지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체계를 구축한다. 네. 이 말씀 같습니다. 네,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이런 오류 데이터 사례들이 좀 일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공도라는 곳은 섬인데 이렇게 섬이나 바람이 강한 곳에서는 이 장비들이 뭐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네. 좀 제거가 필요하고 네. 뭐 습도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기압이 튀는 값들 이런 것들도 이 이상감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공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떨림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해남에서는 좀 습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네네. 모습, 서울에서도 기압이 갑자기 네, 튀는 네. 모습, 이런 게 다 이상 감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인텔리전스 포캐스팅인데요. 네. 이제 수치 모델은 저희가 예보하기에는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인데 수치 모델에서는 그 제약점이 지면 우리가 활동하는 지면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모델이 이제 블로우업 된다고 해서 모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스무딩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은 지상 지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관측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컨셉으로 보시면 이런 바이아스가 생기는 것을 관측 자료로 잡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 점이 처음에는 좀 많이 치우쳐 있다가 네. 가운데로 많이 네, 네.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인텔리전스 이 네. 포캐스트 네. 기상청의 예보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기상청이 훨씬 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네. 예산도 많고 또 좋은 슈퍼감도 있어서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수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네. 거고 또 차이점이라면은 고객이 원하는 자리에 센서를 설치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예보를 해준다. 그리고 그 뒷단에 산업이라는 예측을 위한 그런 어떤 예측 자료를 만들어낸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말을 좀 정리해 보면은 기상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네. 조금 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네. 고객이 필요한 곳에 맞춰서 이제 정보를 맞습니다. 제공한다. 이 말씀 맞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이런 예보 시스템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날마다 예측과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이 뒤에는 이제 그 인텔리전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은 계절 가전 판매량 예측인데 계절 가전 제습기 같은 경우 여름철에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감 감각적으로도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뒤에서도 보시면 장기간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강수 전망을 통해서 판매량 예측을 하고 이걸 통해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습기 판매량을 네. 예측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런 예측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장기에서는 장기 기후 전망을 통해서 판매량 전망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 생산량을 네.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장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 예보를 통해서는 이제 주간 판매량 예측이나 이런 걸로 그 중기 단계에서 뭐 전략 조정이라든지 홍보 네. 이벤트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단기로는 최근에 나타난 어떤 디지털 광고 툴들을 통해서 네. 이제 습도가 높아지거나 비가 연속적으로 내릴 때, 이럴 때 마케팅을 많이 해서 네. 사용을 많이 했을 때 구매를 이끌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소비자분들이 핸드폰이나 이제 네, 전자기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그쵸, 맞습니다.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또 네. 그만큼 또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소개해 주시죠. 다음은 구내식당의 식수 예측 사례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 평소에도 요일 보면 월요일에는 주말 지났으니까 보통 구내식당에서 많이 먹고 금요일에 많이 나가게 되죠. 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겨울엔 잘 안 나가는데 네. 여름엔 좀 더 많이 봄이나 여름 되면 좀 더 자주 나가잖아요. 이런 아무래도 것들이 밖에 나가면 춥고 따뜻하고 이거에 따라서 그쵸. 네, 영향을 맞습니다.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진 거고요. 그 뒤에서도 보면은 네. 이제 비 오는 사례들, 이제 장기 추세를 제외하고 보면은 비 오는 날은 확실히 나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아래에서 보면 기온하고 식수 보면은 겨울철에는 덜 나가고 여름철에는 많이 나가는 게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데이터 인텔리전스 서비스 사례 또 네. 다른 네. 기술도 있죠. 네, 그 이외에는 이제 에너지 수요 예측이나 태양광 발전량 예측이 있는데요. 요거는 최근에 뭐 ESG 관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먼저 태양광, 뭐 재생에너지 풍력도 마찬가지인데 기상에 대한 예측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사량이라고 해서 햇빛이 얼마나 네. 비치는지에 대한 양을 잘 측정하고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기상청에도 관측 자료나 뭐 위성 자료, 수치 모델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구축한 태양광 발전소의 이 일사량 값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빌딩 기반의 빌딩의 전력 사용 예측인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빌딩의 전력 사용량 거의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일정한 있습니다. 패턴이 보이네요. 네, 예측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잘 되고 있고요. 저쪽에서 보면은 약간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은 네. 좀 빨간색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름철이나 아니면 혹한기 기온 변화가 예상치 않았을 때 좀 unusual 하이 영역인데, 우리가 예측한 전력보다 좀 많이 소비되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에서 비중은 작지만 우리 전력 계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씨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예측에 넣는 것이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네, 오른편 네,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네. 기존의 예측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한 전력량인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기존에도 EMS라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기존에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걸 통해서 피크 전력을 저감하는 것이 저희가 네.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네. 피크 전력을 저감하면은 어떤 네. 기대 효과가 있나요? 네, 기존에 저희는 예비 전력이라는 걸 갖고 있게 되는데, 그 개별 기관들이나 빌딩들이 피크 전력을 줄이게 되면은 이제 발전해야 되는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고, 당연히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변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네. 말씀 하셨어요. 탄소 저감에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된다. 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을 좀 일부 설명드렸는데, 좀 다 설명드리지 못한 것 중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인텔리전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폭염이나 집중호, 미세먼지 등 기후 리스크 저감이나 ESG 경영지표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의 경우를 보면은 지자체나 여러 산업군에서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미세먼지, 온도 아니면 대기한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시공원지 농도 분포나 예측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미세먼지나 악취 등 유발물질이 많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네. 이렇게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공공이나 민간에 수집 분석된 이런 자료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지자체나 교육 현장들에 빠르게 제공해 줌으로써 뭐 유치원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갈 때 네. 아니면 초등학생들 아니면 노약자분들이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 좀 네. 안 좋은 네, 분들이 더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게 유치원생, 초등학생, 또 노약자라고 하는데요. 노출 저감하는 데 도움을 또 준다고 네.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 및 중장기 기상기후 예측이 산업의 예측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리스크 저감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 탄소 배출 줄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ESG 경영지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SG 경영지표 개선이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걸까요? ESG 영역에서 환경 영역, 소셜 영역, 그리고 사회 영역? 거버넌스 영역 이렇게 네. 있는데 환경 영역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앞에 말씀드린 전력 사용 를 저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표 개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네.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네,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 말씀 맞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기업 우리 DI랩 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네, 기상청과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하지만 고객에 맞춰서 네. 조금 더 1대1 네, 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기상 정보가 사업에 필요하시거나 또 일상생활에 필요하시거나 지자체에서 네. 배출가스, 뭐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